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이 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60, 61쪽에 이어서 오늘은 62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소의 3요소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소의 3요소에는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타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중 아크릴통 실험을 통해 산소가 연소에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발화점은 발생발, 불화, 점점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불이 발생하는 점이란 뜻이 됩니다. 즉, 물질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은 타기 시작합니다. 철판에 성냥머리와 성냥의 나무 부분을 놓고 열을 가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성냥머리에 발라있는 이는 발화점이 260도입니다. 나무의 발화점은 훨씬 높아서 400도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불이 붙을까요? 네, 성냥머리에 먼저 불이 붙게 됩니다. 물질마다 발화점은 모두 다릅니다. 낮은 온도의 발화점을 가진 물질에 불이 먼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을 붙이지 않고 온도만 높여줘도 물질은 연소하게 됩니다. 성냥머리 부분을 성냥갑에 마찰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부싯돌과 쇠조각을 마찰해도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게 됩니다. 겨울철에 전기장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발화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전기장판을 접어서 장롱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에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접어서 보관하는 동안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선이 끊어진 부분에 합선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전기장판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기구 근처에 먼지 등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지는 발화점이 낮습니다. 전기장판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온도로 인해서 먼지가 발화점에 도달하게 돼서 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알아봤는데 마지막 요소는 탈물질입니다. 종이가 타고 나무가 타고 가스도 탑니다. 촛불도 사실 가스가 타는 것입니다. 고체의 초가 액체를 거쳐서 기체 상태로 변한 뒤에 기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것이 초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달에서는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달에는 뭐가 없죠? 네, 산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에 불을 붙일 때 부채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처음부터 나무에 불을 붙이지 않고 먼저 종이에 불을 붙인 후에 그 불이 나무에 옮겨가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종이가 나무보다 땡땡땡이 낮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종이가 나무보다 발화점이 낮아서 좀 더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종이에 먼저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 옮겨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발화점은 물질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정답은 발화점은 물질마다 다르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의 3요소에는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탈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30, 31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공기의 양에 따라서 초가 타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상해 써보세요. 크기가 큰 아크릴통에 있는 초는 오래 탑니다. 크기가 작은 아크릴통에 있는 초는 불이 빨리 꺼집니다. 2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다른 아크릴통으로 촛불을 동시에 덮은 뒤 초가 타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네, 초가 더 오래 타는 아크릴통은 크기가 큰 아크릴통 속에 있는 초입니다. 정답은 큰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과학 61쪽에 있는 실험 결과를 보고 초가 타기 전과 타고 난 후에 공기 중의 산소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초가 타기 전에 공기 중의 산소의 비율은 약 21%였습니다. 초가 타고 난 후에는 약 17%의 비율로 산소가 존재했습니다. 즉, 초가 타기 전보다 타고 난 후에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소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초가 타기 전과 타고 난 후에 산소의 비율이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초가 탈 때 산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공기의 양에 따라서 초가 타는 시간이 다른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공기가 많으면 산소가 많아서 좀 더 초가 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철판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성냥 머리 부분의 변화를 관찰해 써보세요. 성냥 머리 부분에 불이 붙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 중 어떤 것에 먼저 불이 붙을지 예상해 보고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세요. 예상에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는 성냥의 머리 부분에 먼저 불이 붙었다 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기기구가 발화점에 도달해서 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는 전기기구 주위에 먼지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먼지는 발화점이 낮아서 전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과제는 실험관찰 31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